네, 반갑습니다. ABC 성형외과 김현옥 원장입니다. 오늘은 항암금 수술 중에서 재수술, 성항암금도 재수술을 하지만 항암금 수술도 재수술을 많이 하죠. 재수술을 하는 이유는 이제 수술을 받으신 지가 상당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다시 처지는 경우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예전에 수술 받고 괜찮았는데 또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름도 생기기도 하고 지방도 처져서 좀 불룩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눈물 고랑도 생겨서 다크서클도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수술 받은 지 예를 들면 6개월, 1년 밖에 안 됐지만 첫 수술 자체가 조금 잘 못되거나 불만족스러워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각 경우에 따라 재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워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눈 밑에 수술을 할 때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제 처진 다크서클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잘 처리를 하고 처진 피부를 이제 거상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있고, 피부 자체의 어떤 면적을 줄여서 피부를 적당하게 절제를 하고 이제 수술을 마무리를 하는데, 피부를 과하게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그게 옛날처럼 많이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피부 자체를 과하게 절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피부가 아래쪽으로 이제 뒤집어지죠. 눈꺼풀이 뒤집어졌을 때는 굉장히 보기가 사실은 싫습니다. 그게 이제 수술이 이제 원인은 피부를 과하게 절제하거나 아니면은 아래쪽 피부의 조직 자체가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만 손을 당겨도 피부가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거의 그런 분들은 피부를 거의 절제를 많이 하지 않고 피부 아래쪽에 있는 비하 조직이나 지방 성분만을 수술을 하고, 피부 자체는 거의 그냥 원 상태 정도로 해야지 그 피부를 어느 정도 이상을 절제를 해버리면 눈이 뒤집어지는 안검 외반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눈이 이제 안검 외반증이 생기게 되면 사실 교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쉽지는 않으세요. 이제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충분하게 아래쪽 조직을 다시 박리를 해서 이제 다시 올린다든지, 피부를 바깥쪽으로 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피부 아래쪽에 다른 조직을 이식을 한다든지, 다양한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게 되면 안검 외반증이 상당히 교정은 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잘 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수술을 받을 때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서 과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수술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재수술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안검 외반이 왔을 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처졌을 때 수술 받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수술과 마찬가지로 피부 아래쪽에 있는 지방 성분이나 처져 있는 조직들을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피부를 너무 과하게 절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는 피부는 절대 과하게 절제하지 말고 주름은 조금 남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눈 아래쪽을 교정을 할 때 항상 100% 교정이 아니고 한 70에서 80% 교정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검 외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은 약간 남아 있지만 항상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재수술도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한번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거나 또 주름이 다시 나타난 경우에 이렇게 적당한 수술적 조합을 이루어서
교정 수술을 받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